우리들이 계속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건강 상태가 극히 좋은 편에 속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매우 젊은 나이라서 몸의 항상성 유지와 우리 성장 호르몬을 통한 낡은 세포가 빠르게 건강한 세포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튼튼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우리가 40살이 될 때까지만 유지가 돼요. 40살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제 비로소 신진대사보다는 노화되는 과정으로 진입을 한다. 그래서 40대까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술, 담배 하든 아니면 막 살든 굉장히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매일같이 포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40살이 지나면서 알코올 의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술을 마음껏 먹는다고 해도 계속 술만 먹어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에게 과당이라는 놈과 알코올이라는 놈의 역할이 이제 비슷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은 우리가 먹었을 때 가장 빠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한 에너지를 알코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요 과당이라는 놈은 흔히들 우리 과일 안에서 단맛을 내게 만들어주는 요 과당이 있는데, 이 과당이 어디에 있냐면은 또 이제 설탕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약 절반은 과당으로, 나머지 절반은 이제 다당으로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말해서 과당을 일단 설탕을 먹으면서 반씩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간에서 바로 작용을 하는데, 이 간에서 하는 이 작용이 바로 이 알코올 대사와 같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도 간에 비정상적으로 과잉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술을 먹은 사람과 같은 지방간의 형태로 우리 몸이 바뀌는데, 이 과정이 요즘에는 10살 이전에는 잘 안 나타났는데, 요즘에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서부터도 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형태의 지방간들이 매우 많이 관찰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 단계의 당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사질환이다. 이 대사질환이라는 얘기는 뭐 전체적으로 대사, 신진대사, 기초대사, 운동대사 등등의 대사와 관련된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질환들을 보면은 뭐 당뇨병이라든 고혈압이라든 뭐 고지혈증이라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질환, 증상으로 나타나는 과정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요 대사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들을 모아보니, 이 암, 치매 이런 것들도 이 대사질환의 한 형태로 보여지더라 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대사질환들을 기초대사, 신진대사, 운동대사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기초대사, 그 다음에 운동대사라고 봤는데, 운동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운동을 아니면은 그냥 생활하면서 하는 뭐 걷기든 뭐 놀이든 다양한 형태로 운동대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빼고 이제 기초대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초대사 양 자체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냐면 근육에서 많은 기초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을 사용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로 해요. 이 에너지들이 필요로 한데 이 에너지들의 상당 부분은 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열이냐면 체열,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36.5도, 37도 그 사이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 열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를 했다라고 해도 운동만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빼는 요 칼로리 밸런스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m 높이로 10kg의 무게를 들었다 놨다를 약 4만 번 정도 해야 우리가 먹었었던 짜장면 한 그릇 정도를 소모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기초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에너지, 다시 말해서 근육들의 양이 어느 정도만 있다고 하면 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쭉쭉 잘 빠지는, 그리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러한 체질이라는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체질이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물만 먹어도 살쪄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없어요? 여기는 다들 건강해서 그래. 자,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칼로리 밸런스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다이어트, 체중 관리 차원에서는 말도 안 돼. 물만 먹었는데 어떻게 체중이 찔까? 칼로리가 없는데 우리 물한테는 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기겠죠. 칼로리에 물은 포함이 안 된다. 물론 칼로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로 한 에너지, 얼마나 열을 만들거나 얼마나 이 에너지가 있어야 물을 1도만큼 높이는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로리라는 단어의 용어지만 사실은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자, 요것을 우리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자, 요 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7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본다. 근데 영양소라는 단어 자체의 뉘앙스가 칼로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영양소는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가지만은 칼로리도 있고 먹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도 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칼로리가 있는 놈들을 기본적으로 기초 영양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영양소만 가지고서 보니까 이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조력을 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들, 그 다음에 또 식이섬유들. 자, 요 식이섬유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장내에 있는 요 장내 미생물들에 의한 과정으로 이 식이섬유가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로서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물의 이 존재 가치는 단순하게 영양소로서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이 생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현대 영양학에서는 7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물을 본다. 자, 그런데 물만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양들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리터, 2리터는 너무 크다. 2g 정도는 아주 작겠죠. 물이 2g을 먹었을 때 그냥 2g을 먹고 몸 안에서 흡수되고 배설되면 참 좋겠는데, 이 2g의 무게만큼은 약 1g의 탄수화물하고 함께 붙어 있어요. 스폰지 같아요. 그 탄수화물을 스폰지라고 봤을 때 그 스폰지에 물이 흡수됐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이라는 놈들을 이 기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서 빠졌어요? 아니면 운동을 함으로써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빠졌을 때 단순하게 탄수화물만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체내에 있는 물과 함께 사라졌다. 이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ATP 뭐 이런 과정들, 아데노신이 3개 있는 ATP, 2개 있는 AMP, 1개밖에 없는, 1개가 M이야. 2개가 D고. 자, D는 쉽게 말해서 그냥 더블, 묻고 더블로가 할 때 그 더블로 D자를 많이 쓰고, 트라이앵글 3개, 트라이를 3개라 쓰고, 모노 하나만 있다 그래서 1개. 그래서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당됐다가 이제 인화됐다가 인산화됐다가, 이 과정에서 물이라는 놈이 필요하고 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분해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 몸에 있던 물이 탄수화물하고 기초대사, 운동대사 등을 통해서 우리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과정.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물만 마셔도 그 물 마신 그 무게만큼이 여러분들의 체중으로 다시 불어나는 이 과정들을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생리학적인 내용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설탕, 다당, 과당 이런 것만 먹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있으려면 물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 에너지원들도 기초대사를 통해서 대부분 약 70에서 80%는 운동을 안 해도 저절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용되고 있는 요 기초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운동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도 나의 건강하고 예쁜 몸매들을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이 여성분들이든 안 좋은 몸매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 로망은 딱 우리 몸이 항상성 유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40살까지만 요게 가능하고, 40살이 넘어감으로써 변하는데, 이 변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호르몬이라는 내분비계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들이 영향을 아주 크게 미쳐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고 우리 몸 안에서 해결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놈들은 뭐라고 하는지 퀴즈예요. 자, 마찬가지 스타벅스 커피 쏠게요. 빨리 손 들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도 많이 있어. 빨리. 오! 질문 천재가 오늘 정답 천재가 됐군. 페로몬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내분비 안에서 이 나오는 것들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내 개인톡으로 보내줘요. 이따가 이름하고. 자, 이게 단체방톡이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선물하기가 안 되더라고.
자, 저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번 나타나요. 첫 번째는 2차 성징이 있을 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이 번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교미라고 이야기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 첫 번째 2차 성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성징이 사라지는 이제 3차 성징이 나타난다고. 근데 요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1차는 이제 커가면서 생긴다. 2차는 이제 생존 번식과 관련된, 3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래서 여성분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제 가임 기간, 가임 능력이 됐다를 이제 2차라고 보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차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갱년기, 권태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더 이상 가임 능력이 상실되는 요 과정인데, 이때 대표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요 기초대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기초대사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이 근육의 양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소실되기 시작해요. 1년에 한 1%씩. 그때는 거의 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근육의 필요성이 점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소증, 근육이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저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근육이 이제 사라지는. 자, 우리 여기 지난번에 김성훈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근육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근육들이 또 생성될 수도 있지만 소실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요 코르티솔 호르몬의 중요한 기전 하나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잠잘 때 또 잘 나오겠죠? 잠자도 괜찮아. 근데 저 하나는 알자. 코르티솔 호르몬이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저 코르티솔 호르몬들의 과다 분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잘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은 수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 코르티솔들이 많이 있으면 근육 생성, 재합성이 잘 안 된다. 뭐 근육 동화가 잘 안 된다. 근육 동화가 잘 안 된다를 좀 다른 표현으로 근육 동화 저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그 저항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렙틴 저항이라는 것들, 지방세포에서 나왔었던, 그리고 오늘 메인으로 할 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신경 많이 쓰는, 특히 PT 선생님들이 하는 그러한 때 많이 쓰는 또 다른 저항이 이제 단백질 동화 저항. 근육이 잘 안 생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인데, 요 내용까지는 지금은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항상성에 대응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왔어요. 당신께서 시킨 택배가 왔으니 잘 받아가시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우리 초인종에 답변이 없는 거야. 아니,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래서 택배를 수령하지를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문 앞에 택배들이 잔뜩 쌓여. 그러면 나중엔 택배 기사들이 택배를 갖다 줘도 관심을 갖지 않는 화주로 인해서 택배를 어떻게 싹 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택배를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택배를 막 다루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봤을 땐 저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왔을 때 우리가 시켰으면 바로바로
문도 열어주고 택배 수령도 하고 잘 왔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자체를 우리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계속 생기는 것들이 이제 렙틴 저항, 인슐린 저항, 단백질이 생겨서 근육들이 빵빵해지려고 하는 상황도 방해하는 과정.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안 되는 과정이면은 근육들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되죠. 이러한 때가 한 60세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단백질 동화 저항이 생겨서 운동을 하고 재료를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육한테 필요로 한 류신, 발린,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이 바뀌는 과정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서 아미노산 생성이 안 돼서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노화에 들어온 노인분들. 그 다음에 재료가 들어와서 근육 단백질로 동화, 근육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근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신호와 근육으로 만들기 좋도록 중간에 협력하는 역할의 촉매 과정을 누가 하냐면 요 호르몬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친구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저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일을 못해도 우리 몸은 근생성이 잘 안 된다. 근데 저 성장 호르몬은 언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학설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성장 호르몬은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나온다. 아이들에게 많이 나온다. 다양하게 있었지만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선 성장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돼야 우리의 세포들이 분열하고 성장하고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세포 단위에서부터. 그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근육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세포 단위에서의 성장 호르몬들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저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는지, 자, 요거는 또 다른 퀴즈. 요거 퀴즈. 성장 호르몬은 언제 가장 우리 몸에서 잘 나올지. 언제?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똑같은 사람이 2번 얘기를 했네. 그럼 2잔이야. 2잔. 깊은 수면에 빠지는데 이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90분. 요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90분이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89분일지, 누구는 95분일지. 요거 운동하는 친구들은 저 똑바로 들어야 돼. 운동하는 친구들. 자다가 일어난 거 보니까 운동하는가 보네. 자, 운동하는 놈들 특히 잘 들어야 돼. 요거 정말 잘 들어야 돼. 잘 먹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 그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고. 대신에 운동하는 놈들이 잘못하는 것. 시합 전날 술 처먹고 술 먹는 것도 좋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술을 먹었을 때의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수면의 질, 숙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말해서 숙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90분을 기준으로 하는 이 수면 사이클. 자, 잠에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잠에 깊이 빠지면은 이제 깊은 수면, 잠에서 살짝 덜 들어가는 얕은 수면, 그리고 각성되는 요 과정들의 사이클들을 각성, 깊은 수면, 렘 수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깊은 수면으로 빠지는 요 시점에서 우리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돼.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나의 수면 패턴과 나의 수면의 질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 그래서 운동하기 전, 그리고 운동 중,
그 다음에 시합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하는 합숙 훈련, 운동 강도가 지속되고 운동 강도가 세졌을 때 반드시 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숙면. 이 숙면을 제대로 취할 수 있다 없다가 월드 클래스 수준의 선수로서 클 수 있다 없다로 나누어져요. 이 숙면에 관련된 이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수명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제 빡셈이 아까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빡셈이라고 했는데 뭐 인생도 빡세고 또 우리 박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회원들이 얘기해서 그냥 빡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했더니 뭐 빡쌤이 뭐 자기 뭐 유튜브 뭐 채널 뭐 자기 영상 뭐 홍보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난번 학기에서 크레임을 건 학생이 있었어요. 똑같은 학생이 여기는 없겠지만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4시간 동안 376km를 자전거를 통해서 가는데 이때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예요.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건 꼭 들어야 돼. 자, 우리 몸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육이 다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다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고무줄 같은 게 여러 뭉치로 이렇게 엮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고무줄은 튼튼하고 어떤 고무줄은 조금 삭아서 약하고 삭아서 약했다라면 사용을 많이 해서일 수도 있지만 오래돼서 노화돼서일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노화된 근육 더미와 아직 쌩쌩한 근육 더미가 버틸 수 있는 운동 저항, 운동 자극에 버틸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약한 놈은 먼저 끊어지거나 먼저 손상될 거라고. 거기까지는 이해되죠. 근육이 피로해지는 것은 맞지만 근육이 피로해진 거, 아유 힘들어 조금 쉬자 라고 하는 것과 이 근육이 손상된 것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해야 돼. 피곤해. 어저께 300km나 탔어. 이것하고 그래서 잠깐 쉬면 해결되는 이 근피로와 죽을 것 같아. 근데 보통 때면 바카스 먹었을 때 핫식스 먹었을 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은 근 손상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피로가 있을 때는 휴식만 가져도 되지만 근육에 손상된 상태에서는 휴식이 아닌 회복, 리커버리가 필요해. 이 리커버리가 필요할 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매우 중요한 좋은 수면으로 인한 성장 호르몬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좋은 수면, 숙면이라는 것을 취할 수 없으면 근피로로 인해서 계속된 현상이 하나 생긴다. 자, 이 세 번째야. 퀴즈. 근손상이 생겼어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몸이 느껴. 근육이 손상됐으니까 회복을 빨리 해야 돼. 근육 세포들을 계속 생성하기 위한 재료도 있어야 돼. 필수 아미노산도 있어야 되고. 이때 우리 몸은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낼지를 보는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자, 1번 식욕. 자, 다 맞는 얘기겠지만 2번 성욕. 3번 수면욕. 자, 이건 많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자, 3명 빨리 3명. 식욕? 식욕? 네, 틀렸나요? 하하. 두 번째. 또 두 번째 3명 뽑는 거야, 3명. 수면욕. 한 명 더. 이게 쿠폰 주려고 막 퀴즈 내는 건데도 답변이 잘 없어. 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하면, 자,
24시간 동안 376km를 타는데 있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회복이 안 돼. 저 회복은 수면 압력, 압박, 수면 아우 졸려 라고 하는 것을 수면 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면 압이 높아지면 요 수면 헬스 사이클에서 졸음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곳을 수면 압이라고 하고, 수면 압이라는 것은 수면 부채, 빚의 빚.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가 저 수면 부채 상황이 되게 심해. 그러니까 상시로 만성적으로 부채를 갖고 있어. 우리 집안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빚이 많이 있는 거야. 이 빚이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100%의 월급을 받아도 절반이 차압되는 것처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내 자산을, 내 운동 능력을.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저 수면 부채 상황, 저 수면 압을 얼마나 해소시켜 주는지. 그런데 요 수면 압이 높아지는 것은 잠을 못 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운동량이 늘어서 운동량이 나의 한계치라고 표현하는 그 역치값에 도달하거나 역치를 돌파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 때는 요 수면압도 함께 발생을 하는 이유가,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성장 호르몬의 요구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압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근육의 피로보다는 근육이 손상되는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은 성장 호르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수면의 질 높은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수면압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높아지면서 졸음이 계속 쏟아진다. 자, 어저께 결과 5명이 출발했고 5명씩 20팀이 출발을 하는데, 우리 5명 멤버 중에서 2명이 DNF, did not finish it. 2명이 DNF를 했는데 2명 다 수면 압, 졸음이 쏟아져. 걸어 다닐 때는 그나마도 좀 나아요. 걸어 다닐 때 졸리면서도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하겠지만, 졸면서도 신기하게 앞사람이 간 그 거리를 그대로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을 우리 몸이 신비로운 일을 한다고. 근데 자전거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테스트 해본 결과 자전거 타다가 졸면 사고야. 그래서 이쪽 쇄골 부러지고 이쪽 머리 깨지고. 그래서 지금도 졸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졸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요. 특히 오르막 갈 때는 막 힘도 필요하고 집중도 해야 돼.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오르막 가고 내려가면, 내리막 갈 때는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몸에 있던 제한된 혈액이라는 놈의 한정적인 역할, 근육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근육이 일을 할 땐 우리의 혈관도 근육 쪽은 팽창이 될 것이고 우리의 혈류도 근육 쪽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머리 쪽으로 가야 되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겠죠. 요 현상이 올라갈 때 빵빵해졌던 허벅지의 혈관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혈관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뇌로 가야 될 혈류, 산소 공급이 다시 재개돼요. 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갑자기 안정을 취하게 되는 느낌으로
우리 뇌가 순간적으로 살짝 정신줄을 놓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시속 한 50, 60km로 다운힐을 내려가고 있을 때 잠깐 깜빡해서 정신줄을 놓는 졸음에 빠지는 순간 대형 낙차 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아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심한 수면 압 상황에 몰입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페달을 돌려서 주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뇌 단계에서 근육들, 그리고 혈관들, 그리고 심장 기능까지를 제한하는 차단수를 뇌라는 놈이 일으킨다. 요 과정들에서 매우 중요한, 다시 말해서 수면압이 발생을 했고 성장 호르몬이 필요로 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 상황은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손상과 회복을 위한 성장 호르몬을 위한 질 높은 숙면에 잘 들어가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때서부터는 진짜 강해진다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훈련 후 회복을 통해서만 제대로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운동하시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자, 요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요 내용들, 요 수면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사이클 빼고, 요 정도 내용들, 요거 암, 치매, 대사 질환, 요런 것들 빼고, 요 기초대사 요런 것들 빼고가 이제 이따가 5시 조금 전에 시험 볼 내용이에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이러한 흐름으로 있다. 간단하게 기승전결, 아니면은 우리가 대사 먹고 사용하고 싸고 다시 회복하고, 먹고 사용하고 싸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이 무한 루프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과정, 그 개념, 흐름도 하나를 가지고 엘리트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몸매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성장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지방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황이 싫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노인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의 시스템이 망가져서 노화로 급속하게 들어가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 좋아질 때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도예요. 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이 안에 수면학도 있었고, 뇌과학도 좀 있었고, 생리학적인 내용들, 기능적인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얘네들이 융복합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